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오늘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투자 박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팀장님께서 일주일 이제 함께 주무시는 네네. 오늘도 금요일이 됐어요. 시간 빠르죠? 벌써 네. 금요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한 번씩 다. 하루하루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요? 오. 진짜로. 정말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많은 이제 투자 아이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저도 공부가 되고, 네. 예, 또, 많은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가, 이렇게 비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도 인사이트도 얻고, 예, 아주 뭐, 뜻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특별한 시간을 또 준비하셨다고요? 맞아요. 사실 예. 금요일이 이제 스페셜 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예. 갖고 있는데 오늘은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가 연초에 주식이 또 우리 주식이 네. 선방을 좀 해주고 잘하고 있죠. 네. 예. 타 국가 대비해서도 수익률도 괜찮으니만큼 주식 얘기 오늘까지도 금요일까지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부장님 어제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나오신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박지원 오늘 부장님. 뭐 거의 삼프로 TV 거의 직원 수준으로 뭐 채널만 키면 나오시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진짜 그 해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고 계십니다. 박지원 부장님 나와주셨고요. 예. 그리고 엔트의 김영한 연구원님까지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주연이 아니고 조연의 역할로 오늘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실 우리 김영한 연구원님의 어떤 인사이트에 제가 조금 이제 약간 뭐랄까 살을 좀 붙인다고 할까? 그런 식의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한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김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지원 부장님께서 오늘의 주인공은 연구원입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 또 부탁드려요. 네. 뭐 제가 이제 시작 전에 저도 네. 이제 김영한 연구원님을 다 이제 보셨잖아요. 타 방송에서 네네. 이제 조금 이렇게 만나 뵙고 했는데 워낙 이제 또 시장도 잘 보시고 예. 또 저랑 이제 호흡을 좀 맞췄기 때문에 오늘 한번 호흡을 한번 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 얘기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문 열면서 우리 시장 오늘 좀 약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뭐 0.23, 0.13%씩 약세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연초 수익률 쭉 한번 글로벌 놓고 비교해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작년 하반기 워낙에 안 좋았고 뭐 꼴찌다. 우리 이럴 수 있냐. 국장은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워낙에 비관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 해주는 거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아직까지는 작년에 예전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네.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야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삼성전자야 지금 사야지. 작년 말에는 야 이거 잘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진짜 이런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네. 정말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맞습니다. 안 좋았었는데 지금 2025년이 되고 나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네. 있습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 더 올라가야겠지만 네.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오늘 사실 어제 마지막 질문이 저희 박지훈 부장님께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일까요? 국내일까요? 맞아요. 2025년은. 근데 이제 시간은 관계상 이게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넘어왔고 자, 오늘은 뭐 지금은 김영한 연구원님도 계시겠지만 네. 국내일까 미국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궁금증을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좋아요.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부터 일단 볼 텐데 현재 지금 흐름 예상하셨는지 연말에 워낙 비관이 이제 많았었기 때문에 11월, 12월 오면서 연구원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흐름. 예상 못했죠. 네. 작년은 거의 뭐 전쟁하는 나라보다 어떻게 수익률이 나쁠 수 있냐 맞아요. 이 정도로 진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올해는 딱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거의 글로벌 최상입니다. 굉장히 약간 당황스러운 수준인데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 정도는 많이 했어요. 예. 저희도 작년처럼 나쁜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했는데 그렇게 최상위 미국보다 더 좋을지는 연초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부분은 결국은 미국은 가격이 좀 비싼 감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악재들도 많았지만은 그걸 다 반영할 정도로 거의 나쁜 걸 다 선반영해 놨었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좀 역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조금 키 맞추기가 2,300대일 때는 분명히 확연하게 싸다 정도였는데 한 2,500대 오니까 여기서는 다시 좀 펀더멘탈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계속 이게 글로벌 최상위를 쭉쭉쭉쭉 갈 수 있냐 그 정도 환경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워낙 나빴던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반도체 업황이나 아니면 뭐 트럼프 정책에 대한 걱정이나
아니면 환율 부분에 대해서 한국 원다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도가 좀 교정돼서 안정화되는 단계 정도 오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궁금한 거 네.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리면 지금 국내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악재가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졌다. 뭐 이런 이제 저평가된 국면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뭐 앞으로 지금 국내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좀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뭐 체포가 됐지만은 야당 대표도 일부 어찌 보면 약간의 사법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한 많은 악재가 다 반영되었다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예, 보고 다 있어요? 반영됐다고 다 반영됐다 보시는데요. 이게. 예. 체포 얘기도 있었지만 예.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줬냐라고 하면은 뭐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적어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않았다. 같아요. 미국 뭔가 애매하게 더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정도인 것 같아서 예. 이런 불확실성 부분은 거의 반영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벤트가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였습니다. 예. 항상 삼성전자는 자, 과거에 보면은 뭐 이번 사이클은 약간 다릅니다만 과거에 길게 보면은 항상 약간은 서프라이즈를 내주고 그러면 시장은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예. 잠정 실적은 아무리 좋아도 무조건 주가는 빠진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쇼크를 냈는데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네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것도 많이 반영을 했고 뭐 사업 리스크 같은 부분도 많이 반영을 했고 예. 그런 걸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단면이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날 이제 보여주고 반등을 있다. 했죠. 네. 예. 굉장히 뭐 실적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진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K 주식에 대한 인덱스 플레이하면은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전쟁 어떤 행태로 보면 약간 특공대가 투입돼서 일부 딱 요충지를 요격하는 그런 특수 임무를 부여하는 그런 전쟁 방법.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과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부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서 그러니까 워낙에 좀 고밸류잖아요. 사실 간밤에 애플이 무너진 것도 물론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이제 3위로 밀려나서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밸류가 PE가 33배입니다. 그러니까 33배를 과연 그러니까 아이폰을 잘 팔아서 영위하는 그런 업체에게 33배라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당성이 과연 합당한 거야? 라는 거에서도 계속 시장에서는 피로감이 있었던 차에 요놈 잘 걸렸어. 중국에서 3위로 밀려났단 말이지. 오케이. 매도 플레이.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던 야야 JP 모건으로 들어와. 그래서 금융주로 좀 약간 스위칭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미국 시장도 약간 지루하게 흘러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급락하는 흐름은 안 나올 건데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워낙에 좀 강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에 대한 어닝과는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닝에 대한 쇼크는 없을 거로 보여지셔서 다만 밸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 다이어트 지수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정 부분은 빼서 한국으로 좀 와서 약간 특수 섹터, 특수 종목들에 대한 겨냥하는 약간 이런 수익률 제고할 때 이렇게 약간 리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포지셔닝은 저는 여전히 김영환 연구원과 의견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한 강함은 역시 한국보다는 좋을 거로 보여지는데 한국도 일단은 1, 2월 정도는 틈새 시장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서도 미국이냐 한국이냐 비중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 얘기는 좀 자세하게 더 해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실적 얘기 그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실적 얘기도 해주셨는데 미국은 금융주 실적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팀장님 잘 아시지 않아요? 금융주요? 네. 일단은 뭐 지난 일부 금리 인하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대출 이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큰 순이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금융에 뭐 큰 영향을 좀 미쳤던 것 진짜 좀 같은데.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과거에 뭐 트럼프 트레이저로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도 있고, 예, 여러 작년의 가지 뭐 영향이.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실적 발표 시즌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기대 보다는 우려가 좀 실적에 있어서는 큰 상황인데 그래서 베스트 업종 워스트 업종 이런 걸 좀 두 분께 너무 재밌겠네요. 네, 들어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업종에 대해서는 왜 웃으세요? 그 워스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요. 진짜 그런 웃음이었군요. 4분기는 항상 좀 안 좋긴 합니다. 원래 네. 그 일회성 비용을 떨구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근데 올해는 또 더더욱이나
기대치를 많이 높여놨던 것들 네.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우리 흔히 저희가 그 코스피 업종을 26개로 분리를 하는데 네. 이번에 보면은 연초 이후에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업종이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2개는 하향 중이고요. 그럼 네 그 개가 얘기는 뭐예요? 4개가 하나가 조선, 조선. 하나가 증권,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호텔 레저입니다. 유틸리티는 거의 한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호텔 레저는 거의 강원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조선이랑 증권은 좀 광범위하게 대체적으로 좋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상향. 예, 네. 나머지는 하향. 아. 그럼 그 얘기는 거의 수출주들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이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좋아지는 숫자가 확 적어버리면은 그쪽에 대한 주목도는 좀 커지는 게 또 정상 일반적이죠. 예. 그래서 이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내년 1분기를 당겨서 조금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흔히 코스피는 실적 전망이 어떻게 가냐면요.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분기 실적이 좋으면 다음 분기 실적 기대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성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반면에 이번 분기 실적이 나쁘면 다음 분기 실적 전망도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오히려 실적 달성을 하기가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2개 분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이번에 3분기, 4분기가 다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년 1분기에는 리비전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조금은 좋아질 거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4분기는 실적이 뭐 일회성 비용 이런 걸 생각하면 주목도가 높진 않고 예. 실적 끝나자마자 그럼 내년 1분기는 어때? 라는 예. 질문들이 나오는 맞아요.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들도 있겠다. 이 정도 뭐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뭐 어닝 리비전이 좀 좀 개선될 만한 예. 그런 업종들이 좀 있을까요? 대체로 수출주들인 것 같아요. 수출주들. 반도체는 잘 반도체. 모르겠지만 아. 나머지들 수출주는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또 투자 아이디어로서. 뭐 환율도 여긴 좀 반영이 되는 걸까요? 환율도 반영이 되죠. 어. 예, 환율 차원에서 제일 수혜가 되는 걸 흔히 저희가 뭐 조선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말고는 자동차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 예,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뭐 약간 이제 비하하는 의미로 국장국장 하는데 우리 한국 시장의 특징이 특히 실적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잘 나온다고 주가 가고 못 나온다고 무조건 빠지고 이게 아니라 예. 사실 세론도 있고. 뭐 마법의 단어 선반영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와의 꼭 이렇게 상관지어지는 맞아요. 법칙이라는 게 상당히 좀 감잡기가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것도 뭐 질문 드리고 싶긴 네네네. 한데 저도 이제 미국 증시를 뭐 자주 이렇게 보다 보면 미국은 좋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가요. 좀 약간 가는 느낌이에요. 맞아. 예, 네. 그래도 좋으니까 그래도 그 모멘텀이 좀 지속돼서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좀 특징이 딱딱 있고. 맞는 게 있죠. 예, 근데 한국 증시는 너무나도 기민하게 움직이니까 예, 이 부분에 우리가 세론을 해야 될지 끌고 가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판단의 맞습니다. 앞에서 정말 네. 좀 힘든 그러한 뭐랄까요 의사결정? 그런 게 좀 있다. 정말 빠르다. 진짜. 이 부분을 저도 이제 늘 느끼고 있는데 좋게 말하면 빠르고 네, 정말 뭐 빠르죠. 정말 빠르다 보니까 대응이 좀 힘들 수도 대응이 있고 좀 힘든 아니면 구간도 좀 있고. 사후에 이유를 갖다 붙이면 이유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좀 비판적으로는 그 입에 그래서 선반영이 매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세요?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부장님 네. 실적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그 실적 시즌 이제 1월 27일서부터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실적이 네. 이제 시작되는 어닝 시즌이 도래할 거고 한국도 이제 2월부터 이제 화려한 종목들이 이제 나올 건데 일단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는 선반영 하시는데 뭐 그거는 뭐 교과서 같은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닝 하향에 대해서 추정치를 다 리서치 하우스에서 다 내리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세게 말을 못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취임식. 네, 취임식. 다음 주에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상상의 날개를 또 펴야 돼요. 그렇죠. 트럼프 취임식. 자, 네. 우리는 이제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저 약간 좀 내러티브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장 지금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약간 니즈가 강한 게 어떤 겁니까? 조선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이잖아요. 조선. MRO 특히. 네. 그럼 이런 제안을 원래 트럼프 형이 정말 협상가의 달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방위비 말이야. 요거
안 내게 해줄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리얼해요. 그러니까 대신에 어. 내가 필요한 게 요거거든. 아. 요거를 좀 해보자. 방위비도 자유롭게 해줄게. 뭐 근데 문제는 지금 방위비 협상 누구랑 하지? 난 이런 생각. 국내 정치적 불안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 형 입장에서는 그런 카드를 갑자기 쑥 내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우리 한국 시장 특히 코스닥 IT에서 떠오르는 좀 테마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 테마거든요. 맞아요. 자, 우리가 사실은 5년 전만 해도 FPCB에서는 한국이 최강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스물스물 지금 점령을 많이 해오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아주 옛날에 LCD 업황처럼.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유리기판의 원래 작년 버전은 상용화가 2026년, 2027년이었습니다. 누가요? 삼성전기와 SKC가. 근데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리기판 딱 상용화 하기 전에 특허 딱 빵 내서 더 이상 중국이 치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만리장성을 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HBM도 마찬가지로 이번 반도체 기판의 발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유리기판이 잡을 수만 있다면 기술적인 우위가 지금 뭐 디램에서도 이제 CXMT가 점점 치고 올라오는 거 삼성전자가 흔들렸던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트럼프 형 입장에서도 야 유리기판 나 잘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겠어라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점은 이것도 하나의 IT 업계뿐만 아니라 이 관세 정책 카드를 하나게 만지작 계산기를 뚫겨 볼 때, 야, 요 한국에 요거 요네를 잘하더라. 요런 것들이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로봇주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앨런 머스크 테슬라를 만나서 사실은 로봇은 제가 한번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볼게요라고 한번 제안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쭉 보면은 밑에 이제 하체에 대한 하중은 좀 약간 큰 용량이 들어가겠지만 이 액추에이터의 손가락을 보면 관절 이렇게 미세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핸셋 아니겠습니까? 핸드폰 부품의 체계와 이 로봇의 휴머노이드의 일부 약간 미세한 이 관절 시스템들은 핸셋 잘하는 애들이 잘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테슬라의 긴 그림에서 공장 지어서 생산을 딱딱딱딱 많이 찍어서 팔려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그림들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조단에서는 오히려 좀 외주를 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 봤을 때 로봇이 올라가는 이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야 관세 너무 복잡한데. 그러니까 어닝이 오래 좋아지는 것들 중에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게 뭐야? 그게 엔터죠. 그렇죠. 엔터는 건드릴 수가 없잖아. 여기다 무슨 관세를 매겨.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어닝 전체를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길 수는 없으나 어쨌든 하향한다라는 분위기는 오케이 좋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게 전력기기죠. 예를 들자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자 차트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효성중공업의 차트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쭉 길게 보면은 많이 올랐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는 순간 이게 대장 아니겠습니까? HD 현대일렉 이런 흐름입니다. 자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큰형 역할을 하는 HD 현대일렉이 대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덩치가 무거워졌죠. 그러면 우리가 키높이 맞추는 전략을 한다라면 어닝에 대한 흐름들이 자 올해 효성중공업이 작년 한 2천억 정도 벌었던 회사예요. 그럼 2025년은 지금 이미 작년 3분기 성적표가 그 전년도 1년치 성적을 다 지금 커버하고 남았거든요. 그럼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전력기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제가 아마 감히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최소 5, 6천억 이상은 벌 거라고 생각해요. 더블인 거죠. 그러면 효성중공업의 그 건설 사업부도 있잖아. 그거 일단 건설 사업부 몇 개 있는데 채무 인수해 가지고 리스크 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악재 없네? 오케이. 그러면 어닝에 대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만약에 상향되는 액션만 나와준다라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다라면 충분히 HD 현대일렉의 밸류를 따라가는 흐름들 이게 두 번째 2등 주자를 공략하는 이런 것들이 실적 시즌 대비해서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까 유리기판 관점에서는 저는 삼성전기를 저는 SKC가 일단 치고 올라왔지만 약간 큰 쪽에서는 삼성전기
삼성전기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하고 주황색 선을 꼭 뚫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아 예. 저런 선 보면. 야, 네. 저거 진짜 뚫고 싶다. 예, 그런 욕심이 좀 생기네요. 전반적으로 어닝 하향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분위기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도 좀 예. 노려볼 만한 것들 이런 거 중심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또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 진짜 중요한 이벤트 뭐 우리만의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렇죠. 그죠? 트럼프 취임. 취임식. 이제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미국 시장은 또 휴장이에요. 맞아요. 사실상 그날. 예, 네. 이제 뭐 마틴 루터 킹 그기 때문에 휴장이기 하니까 뭐 미국 시장에서는 뭐 바로 반영은 안 하겠지만 뭐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예, 어떤 말이 또 나올지 그렇죠. 어떤 뭐 정책들이 나올지 뭐 그 부분에서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는 뭐 불확실성이 좀 있다. 뭐 요 부분이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상 뭐 기대되는 정책이 있을 것이고 좀 우려되는 정책이 있을 것이고 뭐 그 부분 봤을 때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100건 행정명을 일 다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냥 던지는 것 같아. 너무 많은데 예. 일단 중요한 건 네 가지라고 봅니다. 예. 하나는 멕시코 장벽 강화하는 네. 부분, 아, 두 번째는 이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책, 세 번째는 관세, 네 번째는 감세죠. 관세와 감세. 예. 예. 그래서 관세와 감세는 사실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주한테는 서로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강도가 더 클 거냐라고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전반적으로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텐데 하지만 에너지 정책의 수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게 있겠지요. 예. 뭐 그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입장에서 조금 더 보자면은 AI 관련돼서 규제 완화 같은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국의 반도체 한 채도 자극이 되지만은 같이 뭐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에도 같이 자극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정책 수혜라고 우리가 계속 회자했던 얘기들이 계속 지속성을 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쪽 주식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야 이제 손이 안 나갈 정도로 너무 가파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이렇게 모멘텀이 강한 상황에서는 금방 그렇게 가격을 떠나서 금방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강한 모멘텀이 있을 때는 예. 예, 어느 정도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 예, 그렇게 예.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반에 드라이브를 훨씬 더 강하게 걸 것인가. 그리고 사실 몇 달 동안 우리가 트럼프, 관세, 감세 얘기를 워낙 많이 했잖아요. 네네.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벗고 나면, 그러니까 베일을 벗고 이런 거 할 거야라고 차라리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좀 타격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저희 당사에서 전망하는 올해 수출 증가율이 네. 원래는 한 6% 정도 됐어요. 작년보다 한국의 수출이 6% 정도 늘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모를 일이긴 하지만 관세 부과가 원래 공약에서 얘기했던 대로 다 한다면 모평관세 10%, 대중국 관세 60%를 다 한다면은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바뀔 겁니다. 예. 저희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전체 10% 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로 보는데 그러면은 뭐 실적이나 주가에도 그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다 한다고 하면은 네거티브가 그 정도인데 또 한국이 좋아하는 선반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반영한 게 사실은 2,300대 주가 정도였단 네. 말이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은 실제로 그걸 다 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분명히 마이너스로 반영하던 걸 정상 범위로 반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예. 범위는 대충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보편 관세를 다 때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미국의 전체 관세율이 적어도 10% 이상, 한 14%이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품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네. 수입품 관세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네. 전체 한 3% 정도 되고요. 그럼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관세율이 어느 정도냐면 한 7%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갭은 메우는, 그러니까 한 4%포인트 정도 올리는 거는 정상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14% 올리는 게 정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실제로는 이 관세를 매기려고 하던 것들이 다 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분명히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선반영했던 것들이 되돌리면서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예.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대충 한 2분기, 3분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초반에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줄어들고 나면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1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요. 일단 500억, 2천억 이런 식으로 관세금 물량을 딱 때리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자세한 세율은 품목별 세율은 우리가 협상하자. 그리고 이거 결정되면 발효는 언제부터야? 예. 이런 식으로 금액 얘기랑 실제로 발효되는 시점이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기간 협상들이 좀 초반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잡혀가면은 그때는 불확실성들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선반영은 먼저 할 겁니다. 예. 거꾸로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2분기부터 관세를 매겨서 수출 물량이 잡힌다고 하면요. 수출은 실제로는 언제 하겠습니까? 1분기 다 몰아서 해야죠. 그렇죠. 예, 그 효과가 1분기부터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일 긍정적으로 보자면 1분기에는 관세 매기기 전에 먼저 하자라는 물량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뒤에는 실제로 관세율이 생각처럼 걱정스럽진 않네 하는 식으로 완화되는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베스트 예. 시나리오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예. 1분기는 이래서 좋고 2분기는 오. 만약에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좀 조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매크로 지표들이나 뭐 인플레이션을 이제 야기시킨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예. 또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 방금의 뭐 한국이나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질 수도 있고 뭐 분기별로 뭐 일부 먼저 1분기 때 좋은 어떤 수출을 먼저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관세라는 것 자체가 뭐 2분기, 3분기 때 점점 부과가 되면 그런 매크로 환경 때문에 예. 어떤 뭐 주가의 어떤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사실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연준 위원들도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잘 모르고요. 그걸 시장이 다 반영하고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 그 주머니가 좀 가벼워지면서 경기가 좀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영향권이 있는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1분기는 오히려 먼저 나오는 물량 때문에 좀 좋았다가 2분기 좀 주춤하는 상황 갈 수도 있죠. 뭐 예. 그런 정도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다 부과하는 그 물가 상승 효과가 있을 거냐. 그걸 최악으로 보자면 약간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그 물가 그러니까 무역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 물가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제일 높게 잡으면 테일러 준칙 이런 거 기준으로 네네네. 한 1%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기보다는 중립금리의 상향 네.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면은 정말 나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14%가 아니라 4%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만 깎아서 생각하면은 한 30bp 인상 효과 정도? 예, 뭐 네. 그 정도는 감내할 수 그 있는 정도는 거죠.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도 이렇게 베센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 주목을 굉장히 많이 맞아, 받았는데 맞아. 확실히 관세는 협상 카드다 뭐 이런 걸 좀 분명히 아. 해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식의 얘기 뭐 그렇게 추측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가장 네. 중요한 게 트럼프 2017년 당시에 그 세금 감면해줬던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연장을 또 이어가는, 이야기했잖아요. 예, 네. 이어가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시장에서 그래도 뭐 나쁘게 받아들이진 네. 않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박준 부장님께서는 네. 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뭐 지금 트럼프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부분, 우려되는 부분,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 네. 예. 미국의 저 그 큰 형님은 트럼프 주니어를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 계획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항상 뭐든지 주식을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갑자기 뭐 이런 항상 고민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네. 거울 보고 질문합니다. 야, 쟤는 왜 저렇게 했을까? 예를 들어 간밤에 한수원과 원전의 어떤 미국과 극적인 네. 합의. 그러면 야 미국 왜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거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트럼프 진영은 에너지 정책 어제 베센트 얘기했지만 결국 에너지 생산에 대한 3%, 뭐 300만 배럴 뭐 이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뭐
적자도 무역 적자도 한 3%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33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은 드는데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는 찐 아니겠습니까? 원전. 에너지 정책 중에 원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정주행하는 거잖아요. 미국 예.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 네. 이게 단순하게 SMR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전력에 관련된 쇼티지. 그러니까 일렉티브 웨이브는 이 장기적인 큰 그림이겠구나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원전에 대해서 선택하고 니즈가 있는 거는 결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 쪽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한국의 이 원전 업체들 중에서는 결국 이 수주의 대상이 지금까지는 뭐 체코, 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025년부터의 원전 수주 베이스의 어떤 대상은 오히려 빅테크 중에 예를 들자면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식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국전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약간 뭐랄까요? 약간 투심이 이렇게 썩 건전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한국 시장에서 원전을 바라보는 거는 결국 올라가면 처맞고 올라가면 처맞고 항상 호재가 나오면 긴 음봉의 모습이 원전 테마 종목들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좋은 뉴스 플로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오히려 오늘 LS 그룹이 대장이지 않습니까? LS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랑 뭔가 띠이 있다. 뭐 엔비디아랑 띠이 있다. 이런 스토리가 텔링이 나오는 종목들은 지금 LS 일렉이나 LS 종목 보시면 굉장한 장대 양봉 지금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 팀장님이 좋아하시는 그 주황색을 확 뚫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몇 개 지금 그런 종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전을 단순하게 그런 약간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가 해보자면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관세나 이런 부분도 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게 되면 다시 한번 트럼프 정책 수혜주 미주의 어떤 종목들이 다시 한번 뿜뿜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LS 일렉트릭 16%, 아. 에코에너지는 20%, LS 머티리얼즈 24%. 진짜 이 그룹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너무 좋네요. 네, 예.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수는 좀 약세를 양시장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조금만 얘기 더 하고 뒷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환율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 환율. 네. 어제 금통위 금리 동결했고요. 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 사실 금통위를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는 데가 1년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채권 전문가한테 미리 금통위 전에 이제 뭐 설문도 돌리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노멀하게 갈 때는 99%가 한쪽으로 뭐 예상한 대로 이렇게 쏠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 좀 갈리는 경우가 나왔고 동결이냐 인하냐 중에서 동결을 선택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죠. 네, 들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네. 뭐 원화 약세가 계속 갈 것 같고요. 근데 그건 너무 장기 얘기고 장기적인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보다 한국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2% 정도 하는데 한국이 1%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서서히 강세로 가겠죠. 아니 뭐 약세로 가겠죠. 그러면 뭐 1,500원, 1,600원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근데 다만 그거는 너무 긴 얘기니까 단기적으로 보자면 1,500원 뚫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쉽게 뚫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1,450원대 안정 정도는 가능하지 웬만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80원대까지 갔다가 연초에 주춤했는데 그 주춤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는 연말 외환 보유액 보니까 잘 선방하고 있더라. 11월보다 12월 오히려 늘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쪽의 선별 관세 얘기가 트럼프는 물론 부정했지만 그런 얘기가 저 참모진한테서도 나오고 네. 있더라. 뭐 이 두 가지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는 한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데는 분명히 미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를 반영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이상으로 걱정을 선반영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게 되면은 환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게 단기적인 오버슈팅을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걱정들이 줄어들었다. 한국이 어느 정도 1,400원, 1,450원 자꾸 환율 저지선을 늦추면서 오히려 실탄은 좀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고점 안 뚫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단기 오버슈팅의 가능성은 좀 잠재워 놓지 않았나. 그러면 한 1,450원 이 정도면 그러고 그 1,480원대까지 갔다가 올라가는 거 멈추고 약간 꺾이니까 그 다음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좀 사기 시작을 네.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양상들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500원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1,450원은 유지할 것이다. 우리가 뉴노멀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뉴노멀이 된 거네요. 왜냐하면 그 밑으로는 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 평균이 좀 바뀐 거잖아요. 아, 그죠. 평균은 네. 분명히 바뀌었다고 아, 하죠. 그래요? 이거는 장기적인 한국의 성장률 네, 하락에 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추세가 이제는 밑이 아니라 위다.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1,400원대 정도에서 여기서 가파르게 더 올라갈 거냐 네. 그 단계는 조금 지난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네. 이제 아까 국내와 해외의 어떤 그 맞아요. 비중에 관해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외화 예수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신 분들은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대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뭐 좋은 종목 있으면 매수하고 이런 식의 패턴이 가능한데 전혀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싸여서 아 이거 미국 주식을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물론 힘들었으니까 작년에. 그래서 이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달러 값이 어쨌든 비싸지 않습니까? 부담되죠.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환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는 내가 환차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하우스 뷰가 증권사 뷰가 약간은 원화 강세로 좀 갈 수도 있다. 올해 단기로 보면 그런 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환전을 하는 순간 일단 손해보고 시작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방송에 저 채팅창 보면 그러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데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의견들이 정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많이 좀 궁금하니까. 예. 제가 이거 하나 종목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거액 자산가들은 네. 어떤 종목을 좀 좋아하시냐면 맞아. 그거 오늘 얘기. 은행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차트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KB 금융 차트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밸류업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쭉쭉쭉 잘 가다가 사실은 이제 계엄을 맞으면서 이렇게 쭉 빠진 거죠. 이때 누가 매도를 장렬하게 해주셨냐면 우리 외국인 형님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도를 하신 겁니다. 이때 환율은 급등했죠. 차트는 완전 정반대일 겁니다. 예. 그 말은 결국 은행주들은 환율에 약간 예민하구나. 왜냐하면 자본 비율이 좀 약간 불건전해지니까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자본 비율이 거의 한 13%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은행주 입장에서는 악재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 1,400 한 후반대에서 서서히 1,400 초반대로 내려간다라는 것만 보여준다라면 은행주들은 다시 외국인들의 컴백이 올 수도 있고 실적 시즌이 이제 점점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은행주들의 특징. 이 아이들은 실적 발표하는 날 뭔가를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든지 배당 관련된 목표를 제시한다라든지 그런 활동을 아마 이번 실적 시즌 때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워낙에 주가도 빠져 있고 그럼 부자들은 왜 이렇게 은행주를 좋아하냐? 따박따박 배당에 관련된 것들을 매우 좋아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외사에서 JP 모건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상업은행들 IB들의 호실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그렇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냈다는 것은 강건한 미국 체력을 경제 체력을 입증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당 부분 테크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애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애플뿐만 아닙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그 실적이 안 나오면 상당한 하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금융주들은 트럼프의 금융 규제 정책과 더불어서 쭉 방해물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오면 오히려 커플링 현상이 우리 국내 은행주도 지금 재미가 없지만 충분히 그런 쪽으로 뭐 재미는 없겠죠. 수익률 재미는 없겠으나 약간 거액 자산가들은 이러한 패턴을 좋아한다. 금융주 특히 은행주에 대한 배당에 대한 신뢰성,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주가도 어느 정도 뭐 리즈너블하게 빠졌고 지금 박종훈 팀장님이 좋아하는 딱 주황색 드론에 딱 걸쳐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충분히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고 다만 이제
2월, 3월 갈수록 이제 국내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또 인하 추세로 또 가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약간 네. 좀 약간 톤이 조금은 좀 약간 슬로우될 수도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업 내에 어떤 이런 주주환원 정책 밸류업에 프로그램을 다시 재가동할 가능성은 일단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주주환원 정책은 올해 다 늘릴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은행주들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 특히 주주환원율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30% 중반대인데 40% 넘어설 거를 올해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도 약간 거액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들고 계시는 그 포트 중에 하나입니다. 거액자산가는 어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려다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끝났거든요. 어제 방송에. 답이 나왔어요. 예, 은행주. 은행주였다. 은행주를 예. 꼭 들고 있다. 알겠습니다. 광고 저희 잠깐 듣고 와서 뒷부분도 좀 알찬 얘기 질문이 많이 있어요. 요 얘기 진짜 답변 꼭 듣고 싶은데 네. 저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영환 연구원 그리고 박지원 부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2기 시작 이 얘기는 이제 말씀 더 이상 안 드려도 다들 너무나 주목하고 많이 있는. 들으셔서 네, 약간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약간 현기증이 나는 게 빨리 나 종목을 듣고 그래서 뭘 사야 되냐,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거야 네, 도대체. 네. 요거 한번 듣고 싶거든요. 또 그러니까 예. 이 구체적으로 이제 섹터 더 들어가서 이제 종목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오늘 네. 네, 김영환 주연. 주연 주연. 주연 주인공? 조연.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네. 연구원님부터 예. 예, 어떤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네. 되는데 결국은 1분기는 트럼프 정부의 신정부 정책이 좀 구체화되면서 그 모멘텀들을 계속 끌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책주들. 예. 그러다 보면 뭐 조선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일 텐데 뭐 그 외에도 뭐 방산이나 우주항공이나 그리고 AI 관련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쪽들로 쏠리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말이면은 또 배당이 또 예정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결산 배당을 연말이 아니라 2월 말, 3월 말로 바꿔둔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이 은행이랑 그 외에는 자동차, 뭐 철강 이 정도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쪽들이 또 연말 배당 사실 배당 수익률이 또 은근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들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월 달쯤에는 아마도 뭐 장담할 수 없지만 아마 국내에서는 이제 탄핵 표결에 대한 게 뭐 여튼 헌재 재판장들의 판단이 이제 그 네. 임기가 4월까지니까 네. 그 윤곽이 나오는 게 또 3월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뭐 대선 모드 들어가면서 좀 그런 정책, 좀 내수 국내. 부양 정책수에 이런 예. 부분들 얘기도 나올 거고 중국에서도 또 3월 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거기서 또 지금은 포커스는 내수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의 내수 부양을 한다고 할 때 한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주들이 또 있으니까 이쪽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책 수혜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또 1분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1분기 안에 다 일어나는. 다 일어난 일이죠. 야, 지금 뭐 트럼프 정책부터 해서 중국의 부양책 예. 그리고 뭐 국내 여러 뭐 정책주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확 휘몰아 친다는 거네요. 예. 1분기 안에. 이게 다 중요도가 어마어마해요. 야. 우리나라 정치 관련된 예. 일정, 뭐 미국의 신정부, 중국의 양회, 부양책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지금 이제 국내 업종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 혹시 글로벌 어떤 배분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작년을 돌이켜 보면 미국 주식이 거의 약간 종교화가 됐잖아요. 이미 많이 가셨어요. 그래 이미 예. 많이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민도 가고. 예. 어느 정도나 배분을 해야 될까? 올해는 국내가 일단 좀 선전해주고 있고 연초에는 좋을 거란 얘기들도 좀 들려오는데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지? 게다가 마침 또 미국은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한국은 네. 사실은 지금 상황도 종목 장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분야들 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시가총액에서 아주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뭐 조선 방산, 예. 우주항공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네. 내수도 사실은 국내에서 내수주라고 하는 것들의 비중이 수출주에 비해서 확 적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조금 종목 장세에서의 기회는 한국에서 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별 주식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환율 상황에서 미국으로 비싼 주식 사러 또 갈 이유보다는 국내에서 기회들을 좀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나는 개별 종목은 안 보고 그냥 지수 베팅만 한다. 그래서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는 거지 주식은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미국이 뭐 유리한 부분이 있죠. 미국은 왜냐면은 지금까지 작년에 미국을 주도했던 거는 M7 기술주들이었지만은 최근 상황들을 보면 나스닥 좀 더 밀리고 다우 좀 덜 밀리는 상황들이 자꾸 관철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정책의 그런 주가 흐름의 배경이 되는 거는 결국 트럼프 정책이 미국의 내수 비즈니스를 주로 하는 기업들한테 좋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의 S&P 500을 사거나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기술주만큼의 작년 기술주만큼의 상승률은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한쪽이 나빠도 한쪽이 좋으면서 벌충해주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양상은 될 것 같아서 예. 뭐 지수를 바라보는 분들은 한국보다는 미국 비중을 높여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개별 종목으로 찍어서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내수주나 미국 트럼프 정책 관련주들을 사두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개별적으로 지수야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니까 네. 개별적으로 이제 좀 궁금하신 네. 투자자분들은 우리 또 조연 우리 또 조연이 조금 챙겨줘야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 화면만 보면 세네? 근데 왜 센 거지라는 의구심이 드는 섹터가 갑자기 출현합니다. 돌출해요. 예.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 어제 하나솔루션 OCI 급등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올라? 라는 물음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면 전 득달같이 전화합니다. 태양광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분에게 전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좋네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직 상승 트리거는 없는데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죠. 네. 찾아봤더니 그러면 좋아. 이게 애널리스트의 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하우스에서는 태양광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물음표를 제기한 겁니다. 뭐 환경은 형성돼 있죠. 천연가스는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신재생,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1기 때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그린 테마예요. 이게 사실은 1기 때 우리가 확연히 입증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IRA든 뭐 세액 관련된 거에 혜택을 좀 줄인다라든지 이런 정책이 어쨌든 당장은 다음 주에는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뭐 빠르면 2분기, 3분기에 실행을 할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고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타이트한 구조조정이 다 완료가 됐고, 그리고 에너지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이런 신재생 그린 에너지에 대한 니즈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태양광 모듈 값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네. 그러면 미국 쪽의 수직 계열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지? 하나솔루션.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스트롱바의 강한 컨빅션 매수콜은 아니더라도 지금 쩔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수급이 들어오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예. 그동안에 몇 년간 되게 재미가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 이 코스닥 투자자들의 절망감을 줬던 섹터가 하나가 5G 테마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진영은 결국에 이 네트워크에 대한 구축은 정말 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수주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 스타의 재부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윤수일의 아파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2025년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을 보시면 아직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여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주황색 또 있네. 예? 뚫고 올라갈 HFR 같은 경우는 종목이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남들 잘 안 보는 사이에 벌써 바닥에서요. 9,000원, 10,000원에서 벌써 지금 19,000원까지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물론 비단 다른 종목 더 많은데 이런 5G 관련 종목들도 그러면
키높이 맞추기에서 그동안 후발주자 안 오른 게 뭐야?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트럼프 1기 때를 한번 회귀해보고 전성기 때 그런 테마 붐이 있었을 때 대장이 누구였지? 그런 것도 한번 주말에 여러분들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막 귀동냥 매매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투자의 어떤 패턴을 내가 이게 만드는 것도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NH도 또 슬로건입니다. 투자는 문화다. 맞아. 엔트의 슬로건 예. 많이 예. 들어봤어요. 네. 여기에 미국 주식 얘기할 때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빅테크가 주도해서 미국 시장이 어쨌든 잘 왔던 게 크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그런데 이제 분기마다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오니까 이제 한 몇 분기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또 충족시킬 수 있을까? 또 만족시킬 수 있을까? 기대감이 지금 거의 뭐 정수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기대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 실망감이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지는 거 아닐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부러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우려가 실적 때마다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저도 궁금한 게 네. 궁금한 게 많으네요. 일단 빅테크도 빅테크인데 네. 지금 뭐 CES에서의 어떤 이제 2025년의 어떤 청사진을 이 빅테크의 청사진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뭐 자율주행,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뭐 양자에 관련해서 무슨 이벤트를 열겠다라는 그렇죠.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빅테크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뭐랄까요? 약간의 뭐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해야 되나? 내가 뭐 일부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에 관련된 그 종목을 또 내가 투자를 해봐야 되나? 좀 변화를 줘야 예, 되나? 왜냐면 그 수장에 계신 분 가장 최전방 공격수가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뒤에 있는 팀들이 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두 분께 이 부분을 또 한번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이 질문은 저희 박지훈 부장님. 네, 저는 네. 나스닥 지수는 재미가 없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한 번에 10% 이상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요? 네, 그럴 오.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밸류에 대한 조금 다이어트는 좀 필요한 것. 저는 김영환 연구도 저랑 동의하시죠. 네, 그럼 지금 당장 들이대는 전략보다는 조금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가 오길 때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빅테크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약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 있는 전통적인 반도체 종목을 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익스트루먼트라든지 제가 우리 회사의 그 유영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이게 반도체가 업황이 정말 좋아지는 거는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뭐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이거 다 일일이 이거 다 체크해야 되고 이거 또 데이터 또 엑셀을 만들어서 그림 그리고 이거 진짜 우리 투자자 일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 좋은 질문. 그래서 유영호 연구원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 그러면 부장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만 보세요. 그 종목이 반도체 업황을 그대로 주가에 투영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4년에 나스닥은 좋았지만 예. 반도체 전통 지수는 안 좋았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역전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쪽에서 한번 약간 뭐가 좀 뭐랄까요 승산을 좀 있다라고 보고 그런 쪽에서 ETF 관련된 종목은 어떤 걸 할지 애매하니까 반도체 던총 ETF들을 한번 좀 쭉 한번 스크린을 해봐서 매수해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 그 타이밍 시점은 저는 미국이 어느 정도 약간 리스크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좀 수면에 가라앉았을 때 보편관세 아니고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많이 가는지 아니면 정말 워스트 시나리오 가는지 좀 확인하고 하는 게 지금 워낙 지금 미국 주식으로 지금 스위칭 하시려는 고민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자마자 세게 얻어맞으면 정말 역시 나는 안 되는 역시 내 인생은 안 돼 또 좌절감 하실까봐 그렇죠. 예, 이런 것들 타이밍은 곧 좀 기다려봤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공감하죠. 예. 고민하다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해서 망설이다가 아예 안 되겠다. 진짜 가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때 하필 조정을 세게 받아. 한국이 나를 버렸는데 미국마저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예. 잘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 차원에서 해주신 거예요, 연구원님. 알겠습니다. 네. 예,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 M7에 대한 접근이 작년이랑 좀 달라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작년에는 쭉쭉 계속 올라가는 거고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니까 맞아요. 언제든지 사도 되는데 사게 되는 시점이 보통은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을 때 사는데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싸지면 사고 비싸지면 팔자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의 저 박스권을 좀 보고 계신다. 이렇게 예, 그 봐야 될까요? 저희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이긴 하지만 예. 우상향하는 가운데서도 박스의 궤적이 좀 더 커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번에 CES 같은 경우에서도 나오지만은 상당히 새로운 걸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 새롭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 어느 정도는 다 알던 건데 라는 반응이 나오고 맞아.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을 맞아요, 보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양자 정도에쯤 얘기가 되는 거는 아직도 뭐 짧으면 5년, 길면 20년의 얘기를 당겨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빅테크는 당연히 좋은 주식들이죠. 장기 성장성도 밝고 글로벌로 대상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영향도 적게 받는 기업들이고 그런데 가격이 비싸고 더 이상 새로운 거를 바로바로 제시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가격 부담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좀 빠지고 나면 사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범위 정도가 한 10% 정도는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정도의 딱 가격이면 빅테크가 슬슬 좀 내려오긴 했는데 확 들어가기는 아직은 약간은 비싼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된다. 한 차례 정도 조정을 더 받으면 사도 되는 무너지는 걸 걱정을 하진 않고 예. 빠지면 사자 정도의 생각은 드는데 지금 딱 시점에서 저희는 그러면 기술주냐 그냥 전통산업이냐 미국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은 전통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통상이 맞다. 예. 근데 아주 가격에 민감하게 10% 정도 생각을 해서 빠지면은 갈아탈 준비를 하고 계속 스위칭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통 산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 뭐 어떤 에너지가 제일 산업? 대표적일 텐데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지금 딱 주가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 보면 항상 기술주가 하위일 때 그 세 가지가 상위에 들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계속 트레이딩인 거죠. 연구원 역시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7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예. 여기 약간 예민하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좀 제약바이오도 좀 오래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좋게 봅니다. 근데 딱 지금 정도에서 금리 영향을 예민하게 받았던 게 4.8% 정도 가니까 네.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4.6대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임계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미칠 때는 제약바이오 괜찮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올해 전망 자체는 꽤 밝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금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사실 브레이크가 좀 걸리더라. 최근 상황들을 보면은 이라는 점에서 조금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매크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럼 트럼프가 관세를 때릴 거라는 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완화되는 국면일 때 제일 튈 수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부장님도 어떤 뭐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궁금하셨어요? ETF 그냥 섹터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종목 대응을 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약바이오는 정말 신의 영역이고요. 정말 이거 그냥 수박 겉핥기식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관련돼서 레포트 중심으로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제약바이오를 탐방하잖아요. 네. 정말 빠져들어요. 그 주식 담당자나 CFO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내일 당장 가서 사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반인들은 증권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의 그 어려운 영역을 이미 예습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습한다라도 알 수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폭발력, 어떤 이거에 대한 기술력, 이거 했을 때 정말 뭐 FDA 승인 여부 이런 것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1대1로 이렇게 미팅하다 보면요. 빠져들어요. 그 말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이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바텀업을 하든 탑다운 분석해서 종목을 픽해가지고 탐방 가서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제약바이오만큼은 정말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 추이를 보면서 일단 기관이 어느 정도,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많이 거래하고 있는 네임밸류가 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좀 먼저 스타트를 끊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몇몇 종목들은 좀 올해 거리들이 많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또 나중에 한 번 더 기회 됐을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직도 더 많으시네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네. 마지막 제가 뭐 퀴즈 네. 하나 질문 박지훈 부장님께. 저요? 예. 마지막이니까 뭐 농담을 삼아서 제약바이오 CEO가 강하다, 신천지가 강하다. 1번 아니면 2번. 갑자기. 농담입니다. 무승부. 무슨 뭐요? 그 정도로 강하다. 야.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김영환 연구원님, 박재훈 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양시장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약보합에서 계속 올라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반에 팀장님 오늘 마지막이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오늘 마지막 예, 아니고. 안타깝게도 아이, 다음 주에도 제 얼굴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 더 보고 싶으시다고 그러신 예. 것 같고 다음 주에도 또 나와 주십니다. 아마 제보 MC님은 이제 다음 주 후반에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목요일까지 아마 얼굴이 활짝 펴서 아. 오시지 않으실까.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예. 팀장님과는 다음 주에도 네. 또 함께 여러분과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시장 대응 잘하시고 네. 수익도 최선 다해서 내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